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MTV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CRUD를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CRUD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 진짜 어려워지는 포인트입니다. 모델이라는 개념과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듣는다면 진짜 CRUD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CRUD를 잘하지 않습니까? CRUD를 잘하면은 진짜 고수입니다. 진짜 고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 웹서비스, 만들 수 있는 웹서비스의 그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웹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 CRUD를 이해하는 순간. 그리고 단순히 웹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이 강의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으면 여러 번 듣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꼭 따라치셔야 됩니다. 따라치고 코드 따라 쳐보고 이해하고 반복하면서 자신의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그때 당시 이해를 했다고 여러분들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꼭 복습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항상 멘토한테 질문하고, 뭐 토요일 세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앞에 잔소리가 길었죠. 일단은 저희는 오늘부터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모델링, 모델들, 프로덕트 모델, 뭐 프로덕트 모델 하나만 만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덕트가 뭐라 그랬죠? 그 쇼핑몰에서 상품이라 그랬죠? 상품.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모델에는 타이틀, 상품의 이름, 돌, 망치, 그 다음에 설명, 이 돌은 매우 강력하다,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가격, 뭐 조회수는 빼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조회수는 추가 강의로 넣고 가격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디스크립션, 프라이스, 그리고 각각의 타입은 문자열 타입, 문자열 타입, 뭐 실수형 타입이다. 이것도 그냥 정수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장고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뭐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퍼스트를 계속 쓸 수 없고 저희는 이름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버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터미널을 하나 더 켜서 다시 장고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 pip-env 쉘로 가상환경을 켜주시고, 마찬가지로 CRUD였죠? CRUD로 들어가서 클리어 한번 해주고, CRUD에서 python manage.py start app products가 맞겠죠? products 앱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roducts라는 앱이 생겼죠. 앱을 만들면 가장 먼저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폴더 안에 settings.py에 앱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줘야겠죠. products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 모델에 복수형으로 앱을 만들어주는 게 구조적이라고 했습니다. 뭐 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프로덕트라고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해머 뭐 이런 걸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뭔가 좀 아름답고,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상품에 관한 앱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앱 이름을 짜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앱을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덕트에 모델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덕트 앱 안에 models.py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장고 db라는 곳에서 라이브러리에서 models라는 것을 임포트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는 뭘 한다고 했죠? 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거는 이런 프로덕트라는 걸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클래스는 뭐냐면은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그 안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마치 이게 하나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 생산품 하나, 돌이란 생산품 하나, 망치라는 생산품 하나, 상품 하나, 왜 자꾸 생산품이라 해?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자, 그 돌이라는 상품 하나, 망치라는 상품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브젝트라고 했죠. 이게 대답 못한 사람 이걸로 맞습니다. 이걸로 자기 머리 지금 내려칩니다. 세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라는 상품 하나, 망치라는 상품 하나, 이 상품 하나를 뭐라고 그랬죠? 오브젝트라고 했습니다. 객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오브젝트는 객체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하나가 가지는 속성을 만들어주는 게 클래스입니다. 자, 말이 어렵네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클래스하고 people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eo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people에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people의 뭐 age, 나이는 뭐 20살이다. 그리고 name은 뭐 stone이다. 문자열 타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객체, 사람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 막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people's 뭐 run 뭐 뛴다 해서 뭐 셀프가 뭐 달려간다, 뭐 달려간다, 뭐 이게 예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함수를 막 짜겠죠. 그래서 뭐 사람이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뭐 사람이 뭐 드링크, 뭐 사람이 뭐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진짜 막 실제 세상에 있는 거를 정리해주는 것 같은 게 클래스입니다.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이 뛰고, 사람이 뭐 미친 거 아니야? 드링크 마실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클래스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은 하루 종일 설명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튼 저희는 클래스라는 걸로 모델링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그리고 이 안에 모델스의 모델이라는 것을 상속해 줍니다. 뭐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거 까먹습니다. 기억 삭제. 오케이. 자, 그래서 프로덕트 안에 반드시 모델을 넣어준다. 이 대문자 틀리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가 있었죠?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은 스트링은 char field 하고, 자, 그 전에 그 앞에 모델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모델스에 char field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거의 최대 길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뭐 200자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뭐 description, 설명, 모델스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char field max length 500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긴 거는 텍스트 필드로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price까지 한다고 했죠. 이런 모델스의 integer field,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생산품의 이름, 그리고 설명, 가격, 이런 것들의 속성을 지금 넣어준 겁니다. 클래스라는 걸로 지금 프로덕트란 앱 안에 모델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모델링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설계를 했던 그 구조를 장고에다 넣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은 어떻습니까? 생산품이 이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 이 밑에 두 줄은 반드시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뭐라고요? 반드시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그 오브젝트가 언제 생성됐는지,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created at, 생성된 시기는 모델의 date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예를 들어 돌이라는 이름과 이 돌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설명과 5천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돌이라는 상품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때 언제 생성됐는지를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그거를 auto now add true라는 옵션을 이 가로 안에 넣어주면은 이 만들어진 시간을 직접 넣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updated at이라는 것도 넣어줄 수 있죠. 이제 이 상품을 막 수정하기도 해볼 건데 그 수정된 시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모델스에 똑같겠죠. date time 필드겠죠. 이거는 auto now 라는 옵션을 true로 주면은 얘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얘는 처음에 생성될 때만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고 models.py에서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스의 모델을 가로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각각의 속성을 정해주고 각각의 타입을 정해줬습니다. 아직 릴레이션은 아주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큰 뼈대 잡고 속성 잡아주고 각각의 타입 정해주고 그쵸? 각각의 타입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장고로. 여러분은 아까 저와 이 짓을 한 것을 장고로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문법들과 이 말들이, 이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해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진짜 밥입니다. 밥입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언어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벌써부터 와 어렵네 이런 소리 나오면은 뚝배기 깹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이 모델링을 점점 과격해지는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모델링을 했으면은 이제 설계만 한 거지 않습니까? 설계만 해놓고 아 이걸 쓸래 하면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설계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를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장고가 알아듣는 주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문서를 만드는 명령어는 python manage.py make migrations 입니다. 이걸 딱 치면은 이렇게 뭔가 migrations, products에 대한 migrations, 이건 앱 이름이겠죠. 그리고 products라는 폴더 안에 migrations라는 폴더 안에 뭐 이런 파이썬 파일이 생겼다. 그래서 product라는 모델을 만들겠다 라는 거를 주문을 여기 프로덕트 앱 안에 migrations 안에 뭐 이 파일로 이런 식으로 주문서를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막 클래스로 막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나와 있죠. 근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모델을 만든다. 그죠? 프로덕트라는 모델을 만든 거죠. 설계대로. 그래서 모델의 이름은 프로덕트고 여기 타이틀, 제목, 설명, 가격, 생성된 시간, 업데이트된 시간 저희가 만들어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위에 좀 못 보던 친구가 있죠. id라고 처음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모델을 생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이게 왜 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명과 똑같은 가격의 제품을 동시에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똑같겠죠? 그럼 그 둘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를 들어 돌이라는 제품을 이 돌은 매우 쌤 5천만원 이 똑같은 세 가지 조건을 똑같은 시간에 생성을 해요. 서버에서. 그러면 똑같은 오브젝트가 두 개 생기겠죠. 그럼 그 둘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키를 만들어 준 겁니다. id라는 이름으로 키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전문용어로 프라이메리 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라이메리 키는 식별할 수 있는 키입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고유함을 알려주는 거죠.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저희의 주민번호는 여러분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주민번호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id도 같은 id를 갖는 오브젝트는 없습니다. 한 모델 안에 같은 id를 갖는 같은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오브젝트는 없습니다. 같은 한 모델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오토 크리에이티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프라이머리 키다. 뭐 뒤에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ke migrations라는 명령어로 주문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라는 모델이 생길 것이고 그 안에 이 각각들을 뭐라고 하냐면 컬럼이라고 합니다. 속성들을 뭐라고 한다고? 컬럼, id라는 컬럼, title이라는 컬럼, description이라는 컬럼, price라는 컬럼, created at이라는 컬럼, updated at이라는 컬럼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뭘 치면은 이 명령, 이 주문서를 장고한테 이렇게 만들어 라고 시키면 그 명령어가 migrate입니다. 치면은 자 이렇게 OK가 빠바박 뜨면은 이제 모델을 성공적으로 장고한테 주문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만들게 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